네, 올해는 국제 적십자 운동이 시작된 지 160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적십자회를 창립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오늘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모시고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올해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적십자회를 수립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 이제 1903년 제네바 조약에 들어간다고 선포했고요. 예. 1905년 적십자사를 이제 칙령 47호로 만들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일제는 이제 청일 전쟁에 이긴 여파를 몰고 적십자사라는 것을 그대로 두면은 이 국제기구에 이 사람들이 계속 연락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1905년에 다프트 가수라 조약, 그다음에 일본과 영국의 조약 이런 모든 것을 해가지고 결국은 적십자사를 1908년, 9년, 10년에 통폐합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1910년 8월 29일 날 이제 완전히 통폐합이 일제 적십자사에 돼버리는데 3.1운동 1919년 8월 29일 날 똑같은 국치일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적십자사가 재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적십자사를 재탄생시킨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 산하에서 적십자사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한적십자사가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 어떤 활동과 이런 걸 좀 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여성 적십자사 우리 의원들이 예. 이 독립 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 독립 자금을 적십자사 회비 이름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되는 것을 일제가 알아가지고 많이 이제 검거 설풍이 일었는데요. 그런 거 모금 활동에서 그때 당시에 돈 적지 않은 6천 원을 독립자금으로 기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시카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경 씨를 중심으로서 1920년 1월 20일 날 결국은 간호사 양성소를 만들어서 거기를 졸업하신 간호사들이 독립운동의 부상병들을 치유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주의 외교에 이제 앞장을 서서 거기에서 유명한 1907년에 이제 세계 만국회의가 해그에서 2차 만국회의 있었을 때 이준 열사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이 또 가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자면은 구호 활동, 모금 활동, 부상자, 그다음에 인도주의 외교 활동이 주로 임시정부 산하에서 대한적십자사가 부활이 돼서 한 운동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오늘이 114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날인데 을사늑약, 적십자사와는 어떤 좀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세계 적십자사 위원회가 네. 유일무이한 국제기구로서 전 지구상에 존재했잖아요. 유엔도 네. 없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적십자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3.1 운동의 정신, 비폭력 평화 정신을 알리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이 일제에 강점돼서 억울하다. 이것을 폭로하는 거였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준 열사 해그 1907년에 부록 일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버리고 1920년 이관용 씨가 또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52개의 화보를 만들어요. 네. 화보를 만들어서 거길 영어로 전부 해서 3.1 운동의 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도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에도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세계 적십자사위원회 제네바에 가서 우리가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겠다는데 그 역시 일제가 또 그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소위
을사늑약의 서러움.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나라가 없는 국민의 서러움을 직접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또 이번에 찾아보니까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는 모두 형제다라는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책에서 보면 적십자 운동, 인도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갖는 이 인도주의의 의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이제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질과 폭, 그다음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네. 이걸 수습할 수 없어. 그래서 적십자사가 곳곳에 이제 세계 적십자 191개국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분열 그리고 자기의 고집만을 생각하는 그냥 통합이나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데서 적십자사의 의의를 저희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구호 활동도 하겠지만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70년 동안 그대로 있는 적십자사 조직법을 바꿀 겁니다. 네. 조직법을 바꾸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적십자사의 정신이라는 것은 평화 비폭력입니다. 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해도 해야 되고 그러고 서로 공존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앞장에 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우리 한반도의 전쟁과 핵이 없는 데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 적십자사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직법도 만들어져야 예. 되고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적십자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적십자사를 가서 방문을 해서 그걸 배우고 아하 적십자사는 우리의 생명을 나눈 거다. 네. 우리 한국의 우리 적십자사가 피를 헌혈받아서 그 고귀한 피를 정제를 시켜서 우리나라 병원 95%에 이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신을 국민이 사랑하고 이것은 우리들 거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제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해서 네. 아까도 얘기한 그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또 지금이 연말 연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연말 연시를 맞아서 적십자에서 뭐 모금 활동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제 모금 활동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모금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적십자사 회비를 모금하느라고 제로 용지도 드렸었는데 예. 거기에 여러 가지 말썽들을 일으켜서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3년 내에 이 제로 용지를 없애겠다. 왜냐하면 개인 뭐 정보 보호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체국 우편료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둘째 번에 저희 그 제로 용지가 마치 저희들이 강제 모금을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3년 내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진국 적십자사는 OECD 37개국이 적십자사 일반 회계의 40%를 평균 국고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그걸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금도 원활하게 되고 또 특별 모금 또는 적십자사를 사랑해서 주는 여러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해 나가서 우리 적십자사가 사람은 있다가 가더라도 그 정신 인도주의는 영원히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